TMS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텐션 마이오사이러스 신드롬. 긴장성 통증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긴장성 통증 증후군. 예를 들어서 거의 모든 통증, 각종 디스크, 어깨 결림, 어깨 통증, 이형협심증, 할 수 없이 통증이 일어나잖아요. 이형협심증, 심장에 가슴이 뛰거나 이형. 각종 두통, 심지어 어떤 통증이든지 실질적으로 수술하려고 이렇게 해부를 해보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디스크 한번 이렇게 MRI 같은 거 촬영해 보면 문제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통증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통증을 안 느껴요. 신기하죠? 실체가 없어요. 이형협심증 같은 경우는 가슴이 자꾸 통증이 일어나시는 분들 있잖아. 오늘 통증이 이런 경우는 심근경색 위험이 있어가지고 어디 관상동맥이 막혔나 하고 찍어보면 이상 없어. 두통이 있어가지고 평생 두통을 살다가 한번 찍어봐도 안 나타나. 자꾸 비가 오면은 어깨가 쑤셔, 등이 쑤셔, 허리가 아프고. 근데 촬영해보면 없어. 이런 질환. 대부분 거의 모든 통증이 긴장성 통증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존 산호 박사가 이제 발견한 이론인데, 그래서 통증의 직접적인 원인은 뭘까요? 통증의 직접적인 원인은 산소 부족이죠. 산소. 어디든지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통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통증이 있어야 몸을 거기 아픈 부위를 이완해가지고 더 산소를 많이 받기 때문에 자연 치유 반응인 거예요. 그것도 통증은. 통증이 없으면은 그 세포가 고사되겠죠? 죽거나. 통증을 일으킴으로써 그 주변을 이완시켜가지고 산소를 많이 받기 위해서 한 자연 치유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인 원인은 산소 부족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이 중요해. 그러니까 통증 치료하려고 진통제를 먹거나 그 부분을 좀 풀어주거나, 이거는 일시적인 효과는 있어도 근원적인 효과는 아니죠. 근원적인 걸 없앤 게 치료잖아요. 치유고. 여러분들 근원적으로 없애고 싶죠. 그럼 근원적인 원인이 뭔가? 이게 이제 존 산호 박사 같은 경우는 무의식 속에 억압된 감정, 이렇게 진단을 해놨어요. 무의식 속에 억압된 감정. 이게 그러니까 세포 기억이죠. 세포 기억이 성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감정으로 나타내는 것보다도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내는 거란 말이지. 억압된 감정을, 마음의 감정을, 감정을 계속 표현하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억눌러야 되는데, 억눌리니까 통증으로 그냥 나타나 보는 거예요, 그게. 가슴앓이 일종의. 그리고 우리 이제 학생들 중에서도 보면은 이제 어떨 때는 감정으로 그냥 표현을 하고, 우리 환자들 보면 표현을 한단 말이지. 화가 나면 화가 나고, 슬프면 슬프고. 이렇게 이제 반복되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부터 이렇게 또 왕따도 당하고, 왜 성격이 그러느냐 자꾸 하다 보니까 그걸 회피하게 되겠죠. 참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통증으로 나타나 보는 거예요. 이제 감정을 표현하는 대신에 신체가 알아서 통증으로 만들어져 버려. 통증이 있으면 그 감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그것도 감정 회피 전술인 거예요.
몸이.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통증 하나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의식 속에 억압된 감정. 이제 직접적인 원인은 이제 산소 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뭐 다리가 저린다든가 뭐 이것도 산소 부족에서 다리가 저리는 거예요. 뭐 통증 있는 거 자꾸 두드려주거나 마사지 해주거나 풀어주면 심통의 통증은 없어지죠. 그렇죠? 그러지만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 안 없어졌기 때문에 다른 병으로 또 이제 나오는 거예요. 다른 통증으로 나오고 또 반복되는 거죠. 계속. 모든 병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모든 병이. 뭐 통증뿐만 아니라. 그래서 근본적으로 무의식적인 그 억압된 감정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멈추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대부분 거의 모든 질병이. 이걸 박힌 이론이 이제 존 사로 박사의 TMS 이론이에요. 그럼 이 이론은 프로이드 이론하고 거의 비슷하죠. 프로이드는 뭐 이제 질병은 얘기 안 했지만 모든 마음의 병, 정신병이라든가 우울증 모든 병은 억압된 감정이라고 그랬잖아. 프로이드도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그렇죠. 존 사로 박사도 마찬가지고. 이와 같은 거를 봤을 때, 그래서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면은 이게 억압된 감정을 없애기 위해서 무슨 요법을 썼었나요? 질병 치료에 있어서. 처음에는 이분이 그 체면요법을 썼다고, 체면. 체면은 무의식 속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치료할 수 있거든요. 억압된 감정을 풀 수 있고 바꿀 수도 있어. 그런데 이제 그 제한점이 있어요. 제한점이. 체면에 기술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체면이 잘 안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한 30% 정도는 잘 걸리고 나머지는 잘 안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문제야, 이게. 그래서 프로이드는 어떤 방법을 썼었어요? 이렇게 심리치료, 이렇게 체면 쓰다가 체면이 잘 안 되니까 뭐 상상요법이라든가 이미지요법, 뭐 꿈 해석, 이와 같은 방법으로 또 마음 치료를 했었죠. 그러다가 정 안 되는 경우에 마지막으로 했던 방법이 있었죠. 앞서 소개해 준 방법이 있었죠. 프로이드가 뭐 상상요법, 체면요법, 꿈 해석요법 모든 걸 다 썼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마지막으로 이걸 써가지고 성공했던 기법. 자, 그거는 세 가지 기치료를 했다겠죠. 먼저 심장이 이렇게 놓쳤다 앞서 수영까지 했잖아요. 심장에 있다 1 내지 3부 정도. 그 다음 또 어디에요? 이마. 그 다음에 정수리. 여기다 3분 정도씩 기를 넣어주는 거야, 그냥. 정수리, 이마, 심장. 이 세 군데 기를 넣어줌으로써 마음 치료를 했는데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다고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럼 이런 좋은 기록이 왜 발전이 안 됐을까요? 그죠? 이런 좋은 치료법이 있었는데 발전이 안 됐잖아. 근데 왜 치료된지 원리를 몰랐겠죠. 원리. 이렇게 가슴에 탁 하고 이마에 올리고 백회에다 이렇게 딱 올리면 마음이가 이렇게 화났거나 분노, 뭐 부정적인 정서 이게 탁 사라지는데 좋은 치료법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원리를 몰랐잖아. 발전을 안 시키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원리를 가지고 발전시킨 사람이 있긴 있어요. 신체 중심 마음 치료라고. 라이. 이분이 그 프로이드 수제자였어, 사실은. 머리가 아주 월등한 뛰어난 분이거든요. 근데 상담 치료만 가지고 이게 안 된다는 걸 알았어, 이분이. 알았는데 프로이드가 사용하는 이 치료 요법이 이 탁월하다는 걸 알아서 이걸 원리를 규명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갔단 말이지, 이분이. 건너가가지고 오르곤 에너지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 몸에. 그래서 오르곤 에너지를 이렇게 치료하니까 심리치료가 잘 된다. 이걸 발전시켰단 말이야, 이분이.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유명한 그 신체 중심 심리치료사가 됐는데, 한마디로 그게 이제 에너지 치유죠, 한마디로. 에너지 심리치유죠.
그런데 미국이 심리학회에서 시기를 그런 시비를 치료가 너무 잘 되니까 결국 모함 당해가지고 감옥에 가는 거예요, 이분이. 감옥에서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이게 선구자들은 누가 가만히 안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전이 끊긴 거예요,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뭐 프로이드 분석 심리학 해가지고 심리학과가 있고 미국에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이 라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쉽게 심리를 치료해보는 거야, 쉽게. 그러니까 그 주류 심리학계에서는 어떻게 보겠어? 자기 밥그릇이 문제잖아. 그리고 모함해가지고 감옥에 넣어본 거야. 그리고 아쉽게 감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나라에 지금 나와 있다고, 라이. 그러나 그분이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제자들이 명맥을 유지해가지고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어떤 학과에서 신체 중심 심리치료를 강의를 한단 말이지. 그 명맥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근데 대부분이 이 방법의 효과가 있다는 걸 알지만 에너지를 모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길을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발전을 못 시키고. 그래서 뭐 소수밖에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러나 명맥은 이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프로이드 아까도 얘기했지만 체면요법이라 이거는 무의식에 좀 치료가 아주 쉽게 할 수도 있지만 체면 걸리는 것도 문제지만 또 체면사에 의해 가지고 심리 조정을 당할 수가 있어요. 후체면이라고 있어. 암시 후체면이라고. 꿈속에 이렇게 체면 상태에 있을 때 그대로 받아들여 본단 말이지. 그럼 그때 무의식적으로 몇 마디 말을 후체면은 걸어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너는 뭐 깨어나면은 내 말을 항상 들어야 돼. 예를 들어서 이런 암시를 든다면은 무의식이 그대로 받아들여. 깨어났는데 계속 말을 듣고 이제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후체면이 무서운 거예요. 체면 중에서 이제 체면 한참 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 어떤 소리가 이제 들렸다는 거야.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예를 들어서 자기들끼리 하는 소리였어. 전혀 환자하고 관계없이. 그런데 그 소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본 거예요. 체면자들, 피체면자들은. 너는 안 된다는 게. 그래가지고 진짜 안 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내가 병이 더 악화되어 보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체면 상태에서 너를 죽는다 이렇게 암시를 줘보세요. 그래서 진짜 죽은 사람이 나타났어. 또 체면이라는 건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런 이런 직접적인 체면만 위험한 게 아니고 뭐 의사라든가 뭐 목사라든가 뭐 성직자 뭐 부모 이분들이 자녀에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체면적인 용어예요. 더 무서워, 사실은. 너는 3개월밖에 못 산다. 마음 때문에. 이게 체면적인 용어가 돼가지고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권위가 있잖아요. 그럼 3개월밖에 못 살고 죽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말 함부로 하면은 진짜 큰 악업을 짓는 거라고.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 또 이제 이런 요법이 그 에너지 요법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에너지. 이런 게 있지만 마음을 치료하면은 모든 게 해결될 수도 있잖아요. 무의식적인 것도 마음이니까. 그러나 이걸 이제 무의식적인 마음인데 결국은 마음이라는 거 어디가 있습니까? 마음이라는 거 어디에 존재해요? 네. 자, 마음이라는 것은 뇌에 존재한다. 이건 과거 이론이에요. 그리고 전신세포에 존재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건 특징이 뇌에만 있는 줄 알았었어. 옛날 과거는. 그런데 장기 이식을 해보니까, 그렇죠? 우리 간이라든가 심장이라든가 뭐 이식하잖아. 폐, 부위별. 장기 이식을 해보니까 그 사람이 그 기증자에게 가지고 있었던 병이라든가 생활 습관까지 그대로 받은 사람이 따라 사는 거야. 뇌가 있었다면은 그거 안 오겠죠.
피부 이식만 해도 그런 거예요. 피부 이식만 해도 그 사람 가지고 있던 병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성격까지. 신기하잖아. 그래서 밝혀져서, 아, 기억은 내 세포에만 있는 게 아니고, 아, 전신 세포에 있다. 세포에. 이거를 이제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억이 세포에 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 있을까요? 어떤 형태로? 그렇지. 에너지 형태로 있겠죠. 이제 이 진실이 밝혀진 건 얼마 안 됐죠, 사실은. 이제 그러나 과거부터 에너지 치유가 효과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은 세포 기억이다. 이걸 우리가 확실히 좀 이해한다면, 마음의 문제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세포가 기억이 돼 있는데, 그것도 기억이라는 것은 무의식적인 문제란 말이죠. 그렇죠? 기억이란 무의식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상담 요법, 수행, 기도, 한다고 해서 세포 기억이 바뀔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억압되어 있는. 왜 그러냐면 무의식은 자기 기억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더 강해요. 왜 그럴까요?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몸을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높은 언덕에서 떨어져가지고 다친 기억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무의식이 다 기억이 돼버리죠. 그래서 높은 데 올라가면 기억이 그냥 탁 올라가 버려요. 무의식에서 올라가가지고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려고 더 이상 높은 데 내려가서 뛰지 말라. 이게 기억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억이 한 건 좋은데 이 잘못된 기억이잖아. 올라간다 해서 불안한 거 아니잖아요. 그때만 사고가 났을 뿐인데. 그냥 그런 것도 위험하지 않는 것도 거짓된 것도 그대로 기억되는 게 문제지요. 진짜 위험한 것은 예를 들어 불에 손을 닿으면 뜨겁고, 이거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거는 정상적인 기억이란 말이지.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될 것까지 기억해 보는 거야. 보호하려고. 그래서 알러지 있는 분들 있죠. 알러지 공포. 복숭아 알러지 같은 경우. 어렸을 때 화가 나가지고 마음이 울적했을 때 이렇게 냉장고 넣어가지고 이제 복숭아를 하나 딱 깨 먹었는데 뭐가 딱 씹힌 게 뭐가 있어서? 그래, 벌레가 있어서. 그게 그대로 기억돼 버린 거예요, 또. 그래, 복숭아만 보면 그 기억이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트라우마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알러지 문제도 결국 기억 치유가 필요하죠. 알러지 문제도. 대부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이 작동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의식은 기억된 것은 진실된 기억도 있고 거짓된 기억도 있다. 근데 기억이라는 것 자체가 또 왜곡된단 말이죠. 왜곡. 변화가 돼, 기억도. 이런 직접적인 경험에 의한 것도 기억이 되지만 또 자기가 상상해가지고 한 것도 기억이 돼버려요. 공상 만화를 본다든가 영화를 본다든가 이래서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상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가상 현실. 이걸 보면 진짜로 기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위험성이 있어요. 사실은 영화라든가 이런 게 가상 현실인데 진짜로 받아들이니까. 요즘에 드라마도 다 가짜인데 그게 진짜인 걸로 믿고 그 가치관을 가져가지고 사람을 괴롭힌 사람들 있죠. 드라마 속에는 그렇지 않는데 그 남자는 그렇지 않는데 당신은 왜 그러느냐 이렇게 싸우잖아요. 드라마 속에 있는 부인은 그렇게 상냥하고 막 이러는데 왜 당신이 이러느냐. 그게 가상 현실인데 그 진짜 그대로 딱 받아들여 본단 말이지. 무의식은. 무의식은 엄청 취약해요, 사실은. 정견이 없다 보면 여러분들은 무의식에 속아가지고 가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 가지고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렵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치유하는데. 이해 가시죠?
여러분들은 마음의 문제, 고민의 문제가 있는데 유능한 상담사에 가가지고 이렇게 심리치료를 받으면은 위안은 조금 될 수도 있겠죠. 위안은 공감을 해주고 이렇게 해주니까 위안될 수 있으나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된다는 거죠. 어렵고 오래 걸리고 그게 문제라고. 그게. 그래서 뭐 1년, 2년 뭐 계속 심리치료 이렇게 보내잖아요. 치료해 줄 줄 알고. 물론 이제 자꾸 반복하다 보면 세뇌가 돼가지고 또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 이런 질병이라든가 이런 심리적 문제의 실상,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이해.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은 쉽게 해결해 줄 수도 있잖아요. 원리를 정확하게 안다면은 이제 그걸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해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모든 문제, 뭐 질병이든 또 뭐 성공, 행복, 깨달음, 결국은 기억이 제거되지 않고 이 부정적인 정서가 한마디로 제거되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정서는 업장이다. 우리가 이렇게 업장 제거를 그렇게 강조한 이유를 알겠죠.